여러분 안녕하세요. 콤포트 신갈이 발매됐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네, 전술의 대식가입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이 토트넘의 새 감독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과연 어떤 축구를 구사하는지, 그리고 토트넘에 어떻게 맞아떨어질지 좀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일단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제 새롭게 좀 빨리 팀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토트넘도 원래는 조금 이적 시장 항상 막판에 좀 이적료 맨날 그 레비 회장이 깎으려고 네. 선수들을 좀 늦게 데려오는 편이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빠르게 영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다음 시즌이 조금 빠르게 최대한 준비해서 조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제 색채를 바로 시즌 초반부터 조금 보여주려고 이렇게 구단에서도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아무래도 또 프리미어리그에 처음 입성을 했고, 그만큼 또 보드진과 레비 회장도 어느 정도 좀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처음 선임됐을 때 팬들 여론은 좀 의문이 많았어요. 일단 그 앞선에 이제 얘기했던 감독들, 처음에 이제 나겔스만 감독 얘기도 나왔다가 뭐 여러 감독들이 얘기 나왔다가 결국에는 이게 뭔가 차선을 선택한 느낌이라서 아마 그래서 이제 팬들이 조금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지 않았나. 또 그렇죠. 그리고 일단 지금 포트넘 수뇌부를 향한 팬들의 여론이 그냥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일단 최대한 지금 계속 무관이 이어지고 있고 감독 선임 무리뉴 감독 어쨌든 실패했고 콘테 감독도 실패하다 보니고 중간에 뭐 누누 산토 감독 솔직히 뭐 더 이상 얘기할 네, 필요가 네. 없을 정도로 말이 많았다 보니까 그런 신뢰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감독 선임 작업도 좀 어쨌든 늦게 진행됐고 그렇죠. 그리고 성적도 지난 시즌 워낙 안 좋았다 보니까 이제 구단을 향한 비판의 시선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제 빅리그 경험이 없다는 점도 이제 감안해서 그런 비판이 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뭐 일본 무대 경험도 있고 호주 대표팀 경험도 있는데, 가장 최근엔 아무래도 이 셀틱 지붕을 잡았었잖아요. 근데 세팅이 너무 잘했어요. 네. 일단 취임하자마자 곧바로 자신의 팀을 자신의 색깔을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도메스틱 트래블을 이제 완성한 거는 더 가뜩이나 이제 원래 셀틱과 이제 레인저스 2강 체제인 이제 스코틀랜드 리그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난 시즌은 그냥 압도적인 1강 체제를 만들면서 셀틱 팬들을 좀 즐겁게 만들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난 시즌 뭐 겨울에 오영규 선수도 셀틱 유니폼을 입으면서 굉장히 또 국내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 팀이기도 했고, 또 오영규의 스승에서 손흥민의 스승이 된 포스테코글루 감독인데,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축구를 구사하는 감독인가요? 일단 완전 공격적인 쪽의 축구를 구사하는 감독입니다. 지난 시즌 셀틱의 득점 기록을 보면요. 38경기에서 114골이거든요. 네. 경기당 이제 3골이 넘어가는 수치가 돼버립니다. 네. 그만큼 공격적인 색채를 구사하는 감독인데 수비적으로도 일단 셀틱이 지난 시즌 안정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물론 조하트가 이제 영입되면서 조하트가 정말 좋은 선방을 보여준 것도 있지만 경기당 실점이 1점이 안 되거든요. 그만큼 수비적으로도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전술적인 시스템 자체는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이런 색채를 많이 닮았다고 하는데 제가 분석한 거는 조금 펩 과르디올라만의 감독의 좀 색채를 좀 가져온 것도 있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 자체가 가진 색채도 굉장히 뚜렷하다. 저는 네. 이렇게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봤을 때 어쨌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적어도 셀틱 시절에 보여줬던 것은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였고, 맞습니다. 조금 더 만들어가는 것도 물론 뭐 중요시하지만 조금 더 직선적이고 한 번에 공격 숫자를 늘리는 굉장히 좀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것 같아요. 일단 레비 회장이 이렇게 과거부터 이제 선언했던 거는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감독을 데려오겠다 하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데려온 감독도 이제 뭐 무리뉴나 콘테라서 팬들이 왜 이런 선수 감독들이 조금 공격적인 감독이냐 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확실한 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공격적이라는 겁니다. 네. 이번에 좀 토트넘에서 이제 구단이랑 인터뷰한 것도 나왔는데 자신이 보는 축구를 하는 동안은 팬들이 잠들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만큼 공격적인 축구를 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했거든요. 또 셀틱 시절에 보여줬던 색채를 본인 스스로도 조금 이어가려는 의지를 이번 인터뷰에서 좀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굉장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고 토트넘의 보드진도 기대하는 바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좀 공격 축구에 있어서도 디테일이 좀 살아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일단 좀 측면 활용이 굉장히 눈에 띄는 감독이었습니다. 일단 측면 윙어 4-3-3 포메이션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측면 윙어들을 굉장히 이제 경기장 거의 끝에 이제 거의 붙여놓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윙어들을 살짝 이렇게 사이드 끝에 붙여놓으면서 상대 수비진의 좌우 간격을 굉장히 넓게 벌리도록 유도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스트라이커는 가운데 좀 주로 위치하면서
그 중앙 조직이 벌어지면 수비진이 간격이 벌어지면 그 사이사이 빈틈간을 좀 침투하는 그런 움직임도 많이 보여줬고 네. 그리고 4-3-3에서 이제 좌우 미드필더들이 굉장히 또 공격적으로 페널티 박스로도 가담하는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최전방에는 한 5명의 선수들이 포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중앙에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와 그다음에 센터백이 두 명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풀백들은 조금 더 중앙과 측면을 좀 오가면서 중원에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이 센터백 2명을 제외하고 양쪽 풀백들 전진시키고 굉장히 좀 공격적인 극단적으로는 2-3-5까지도 벌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원래 좀 그런 요즘 트렌드긴 네. 하죠. 4-3-3 포메이션이라고 하지만 결국 경기장에서 나타나는 거는 이제 2-3-5 포메이션 그렇죠. 아니면 3-2-5 포메이션들이 경기 많이 나타나는데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확실히 셀틱이 이제 압도적 1강이라서 그런지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 정도 두고 중앙에 두고 풀백들도 사실 뭐 중앙으로 가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측면 지원을 많이 나갑니다. 맞습니다. 윙어들을 많이 도와주고 네. 측면에서 이제 수처 싸움을 만든 다음에 하프 스페이스에 중앙 좌우 미드필더들이 좀 침투하는 모습이 자주 나타났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이사이 공간으로 이제 후라시라는 공격수나 이제 오영규 선수가 뛸 때 계속 좌우 측면으로 지원하는 모습도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네, 저도 사실 약간 좀 기대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공격 자원들이 꾸준하게 공간을 찾아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네. 약간 좀 패시브로 좀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제자들은 선수들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 토트넘의 지난 시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또 공격 쪽에서 단조로운 패턴들이 많았던 거잖아요. 좀 능동적인 공격 축구가 좀 네. 가능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리고 지난 시즌에는 살짝 어떻게 보면 크로스 위주의 좀 패턴 공격이 많았죠. 페리시치나 그렇죠. 포로를 영입한 것도 그렇고 좀 크로스 위주의 공격들을 많이 하는데 이 다음 시즌은 좀 더 측면에서 좀 더 유기적인 작업을 통한 득점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실히 이제 3백이 아닌 이제 못백을 주로 사용하는 감독이다 보니까 이제 풀백들의 활용이 눈에 띄는데요. 그렇죠. 중앙으로 가담하는 모습도 있지만 측면으로 돌아가는 모습도 많았기 때문에 아마도 레길론 선수가 물론 방출된다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레길론 선수도 기대가 되고 조금 어쨌든 기회를 준다 하거든요. 그렇죠. 우도지 선수도 지난 시즌 세리에에서 워낙 공격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또 포로 선수도 지난 시즌 영입된 포로 선수도 측면에서의 크로스라든지 또 슈팅 능력도 있고 공격적인 움직임이 워낙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또 측면에 이미 측면 자원들을 줬잖아요. 손흥민 선수나 클루세스키, 시샬리송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영입이 거의 완료된다는 이제 솔로몬 선수도 네. 있는데 그 선수들이 가담하고 풀백들이 공격적으로 가담한다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는 확실히 색채가 있는 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상황을 좀 요약을 해보자면 어쨌든 좀 측면 쪽에 방점이 찍혀 있는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공격 전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좀 중앙 쪽에서의 좀 공백도 있지 않을까. 최근 들어서 또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축구에 맞는 선수와 맞지 않는 선수들을 이렇게 약간 좀 명암도 엇갈리는 것 같거든요. 여튼 메디슨이 영입됐기 때문에 메디슨이 또 그 역할을 정말 잘해주는 선수거든요. 마지막 사실 플레이메이킹을 잘한다는 선수라고 보긴 힘들지만 마지막 패스를 넣어주고 그렇죠. 측면 사이드로 빠져가지고 하프 스페이스 침투로 공간을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움직임이 워낙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메디슨 선수는 좀 그런 면에서는 기대가 되지만 좀 호이비에르 선수가 최근에 이적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호이비에르 선수는 확실히 뭐 하프 스페이스를 로 침투를 해준다든지 그다음 마지막 파이널 패스를 넣어주는 스타일의 그런 걸 아니죠. 잘하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네. 아마 그 자리에는 이제 벤탄쿠르 선수가 이제 돌아오면은 아마 그 선수가 이제 주전이 될 거라 보는데 벤탄쿠르 선수는 역시 변수는 이제 부상 이후에 네.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큰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그 뒤에 경기력이 얼마큼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굉장히 좀 공격적인 축구가 기대가 되고 예상이 되는 토트넘의 다음 시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거가 어쨌든 셀틱에서 1강 체제에서 리그를 사실 씹어먹는 팀을 이끌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였는데 토트넘처럼 어쨌든 조금 더 셀틱만큼 지배하는 팀은 아니란 말이죠. 네. 사실 지난 시즌 성적만 봐도 8위잖아요. 네. 유럽 대항전 진출에도 실패했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걱정되는 건 과연 셀틱에서만큼 이렇게 공격적인 축구가 과연 토트넘에서 가능할까? 그렇죠. 이게 제일 걱정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다른 팀이 왔고 또 선수들도 당연히 달라졌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색깔을 100% 이어갈 수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어느 정도 좀 선수들에게도 타협을 해야 되고 또 기존의 선수들이 익숙한 축구에도 어느 정도 조금 더 협상안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어쨌든 이 측면 쪽을 강조를 한다. 손치더라도 셀틱에서만큼 그렇게 원하는 지배하는 축구를 할 수는 조금 없다고 보거든요. 사실 뭐 이미 그거는 좀 어느 정도 확정적인 것 같은 게 뭐냐면 네. 사실 그렇게 공격적으로 라인을 올린다면은 사실 프리미어리그에는 그렇게 뒷공간을 이제 진짜 털어먹을 수 있는 선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죠. 네. 뭐 당장 이제 결국 토트넘이 결국 잘 나가려면 토트넘보다 지금 좋은 전력을 구성하는 팀들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런 팀들을 보면 역습에서 너무 위협적인 선수들이 많거든요. 음. 레시포드도 있고 뭐 사카 있고 클란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선수들도 너무 많고 또 그렇다고 토트넘보다 전력이 약한 팀들이 에도 역습이 약한 선수들이 없냐? 역습에 강한 선수들이 없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네. 정말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거는 사실상 좀 힘들 것이다. 가뜩이나 토트넘이 수비가 좋은 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공격적으로 올라갔다가 뭐 2골 넣어도 3골 먹히면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네. 뭐 그렇다고 토트넘의 공격력이 그렇게 또 엄청나게 극강이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타협안을 좀 시즌 초반에는 조금 공격적인 축구를 하면서도 본인 가끔은 제가 보기엔 크게 질 때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과정에서 아마 좀 답안을 좀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딱 그 중간 그러니까 성적도 내면서 그렇죠. 자신의 색깔을 낼 수 있는 그 중간을 좀 포스테코글록이 빨리 찾느냐에 따라서 다음 시즌 토트넘의 좀 성적이 좀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가장 큰 우려점이 이거 같아요. 어쨌든 빅리그 경험이 전무하고 맞아요. 그리고 토트넘이 뭐 동네 클럽이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이제 성적을 어느 정도 내야 하는 클럽의 감독으로 부임을 했기 때문에 초반에 어쨌든 성적도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하면서 자신의 색깔을 좀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얼마나 빨리 죽이느냐. 이것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선수 영입을 빨리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뭐 어쨌든 센터백도 계속 링크가 나고 있고 하는 거 그렇죠. 보면은 토트넘이 확실히 지난번 그런 여름 이적 시장들과 다르게 선수를 조금 더 빨리 영입해서 빨리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색깔을 최대한 빨리 주입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또 이제 결국 케인 선수의 뭐 재계약 문제란 이런 것도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기대가 되지만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색채가 과거에 최근 몇 년 동안 보여줬던 토트넘의 축구랑은 좀 많이 다르다는 건 좀 염려가 되거든요. 네, 아무래도 뭐 감독이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스타일도 바뀔 수가 있겠죠. 어쨌든 포체티노 감독 이후에 무리뉴 감독을 데려왔고 음. 누누 산투 감독 그리고 콘테 감독까지는 후방에서 좀 더 탄탄히 하다가 역습으로 빨리 나가는 축구, 좀 점유하는 축구랑은 많이 어울리지 않았는데 그렇죠. 포스테코글로가 감독의 축구는 굉장히 점유하는 축구고 공격적인 축구란 말이죠. 그런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지고 색채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색채를 얼마나 토트넘 선수들이 빨리 흡수할 수 있느냐. 포체티노 감독이 지휘하던 시절의 선수는 이제 많이 없어요. 요리스도 이제 나갈 거고 케인은 진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네. 정말 몇몇 선수들이 없는데 이제 그때가 아니라 수비적인 축구에 좀 더 어울리는 선수들이 많이 선수단 구성 자체가 그렇게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토트넘이 또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 선수단을 완전히 갈아엎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포스테코글로의 공격적인 축구를 얼마나 빨리 받아들이냐 이게 시즌 초반의 관건이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아무래도 공격적인 축구를 천명을 한 감독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후방에서의 좀 리스크 관리, 좀 수비적으로 얼마나 그 넓은 공간을 좀 커버할 수 있는지 그래서 뭐 반더벤이나 뭐 탑소바 같은 선수들도 연결이 되고 있는데 무조건 영입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센터백은 그렇죠. 이제 다이어 선수가 그 자리에 들어간다. 쉽지 않습니다. 지금 많이 예. 사실 성적을 좀 기대하기 힘든 수준일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아무래도 이 감독이 바뀌고 그의 입맛에 걸맞은 선수들을 지금 영입을 하고 있는데 영입도 영입이지만 어쨌든 결국에는 이거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케인을 어쨌든 남기느냐 혹은 남긴다면 어떻게 사용할 것이고 나간다면 어떤 대안을 찾을 것이냐도 너무나도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일단 안 나갈 저의 개인적인 예상은 안 나갈 거긴 하지만 토트넘은 분명 준비는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네. 어쨌든 미넨이 지금 이제 가장 강하게 연결되고 있잖아요. 근데 미넨이 이제 어쨌든 선수를 좀 데려가려는지는 확실해 보이고 또 미넨은 한번 딱 점찍으면 이번에 김민재 선수처럼 어떻게든 이제 네. 좀 돈을 진짜 써서라도 좀 데려가는 팀이긴 한데 물론 토트넘이랑 이제 레비 회장의 의지는 굉장히 강력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케인을 남긴다면 어떻게 쓸지는 좀 궁금하기도 한 게 뭐냐면 사실 셀틱에서는 이제 후루아시 선수랑 오영규 선수가 이제 스트라이커 자리에 나왔는데 그렇죠. 두 선수 후루아시 선수랑 오영규 선수 스타일이 굉장히 다릅니다. 네. 후루아시 선수는 공간 침투를 위주로 하는 선수고 오영규 선수도 공간 침투에 능하지나 상하자 등지고치는 네. 플레이도 능한 선수인데 사실 케인 선수를 공간 침투만 하라 하기도 그렇고 맞아요. 등을 지라고 하기만 해도 좀 이 선수를 확실하게 100% 활용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네. 좀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 케인 같은 경우는 워낙에 다재다능한 선수고 그리고 지금 케인의 능력치로만 봤을 때는 조금 더 10번 역할이 팀 전체에서도 영역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그 와중에도 30골씩 또 넣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딱딱 흑백 논리로 뭐 오영규 선수는 좀 더 등지고 포스트 플레이에 능하고 후루아시는 좀 더 침투 능력에 강하다 이렇게 나눌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경향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네, 따라서 후루아시가 조금 더 주전으로 활용이 됐었기 때문에 침투에 능한 톱 자원을
활용하는데 아무래도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조금 더 능하단 말이죠. 네, 따라서 이 케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오영규 선수를 활용했던 것처럼 또 등지는 플레이만 집중하게 하는 것도 케인을 좀 낭비하는 거거든요. 그죠. 케인 더군다나 네. 매디슨이 플레이메이킹이 완전 능한 선수가 아니란 그렇죠. 말이에요. 오히려 파이널 선수 그냥 스루 패스를 넣어주는 거 이런 거 장면들은 많지만 경기 전체를 풀어가는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도 그렇다면 그런 역할을 지금 토트넘에서 할 수 있는 선수가 누구냐? 결국 케인이란 말이에요. 케인이죠. 네. 케인이 결국 가운데로 이제 가운데가 이제 오영규 선수처럼 가운데 딱 박혀 있는 게 아니라 중원으로 내려왔을 때는 이제 결국 그 공간을 메워줘야 되는데 결국 이제 손흥민 선수나 아니면 손흥민 선수일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네. 클로세스키는 워낙 측면 플레이 능한 선수고 손흥민 선수는 측면으로 완전 빠져 있는 것보다는 가운데로 페널티 박스에 타격이 능하고 네. 그리고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이제 슈팅 능력이 워낙 좋은 선수고 그 득점력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패턴이 이제 결국 우리가 아는 손케 듀오의 그렇죠.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하지만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어쨌든 셀틱에서 보여줬던 거는 윙어를 상당히 측면에 걸리죠. 고정시킨다는 점. 좀 윙어를 그렇다고 윙어들이 가운데 측면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물론 중앙으로 파고들지만 그런 동선을 가져가고 있지만 기본적인 출발점은 측면에 넓게 벌려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사실 손흥민 선수가 뭐 당연히 윙어로서의 능력치가 워낙 좋은 선수지만 측면 플레이에 그렇게 저는 능한 선수라고 보진 않습니다. 물론 잘하긴 하지만 네. 과연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원하는 그런 스타일이냐 그건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럼 결국에 이제 손흥민 선수를 좀 어떻게 선수 활용할 것인지도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결국에는 토트넘은 골을 넣으려면 손캐리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지금까지의 가장 큰 화두였잖아요. 맞아요. 네, 따라서 이 고민도 당연히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안 하고 있지 않을 거고 분명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손캐리어가 남는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또 얘기를 해봤고요. 손흥민 선수가 측면보다는 어쨌든 중앙으로 파고 들어가는 동선에서 조금 더 편안함을 느끼고 실제로 거기에서 또 득점왕이 나왔던 시즌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이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어떻게 손흥민과 케인 조합을 동선을 세세하게 짜주느냐. 예, 저는 그래서 이 4-3-3이나 4-2-3-1을 쓴다고 하면은 손흥민을 사실상 투톱처럼 움직이게 하고 케인과 오른쪽 윙어 뭐 히샬리송이나 쿠루셉스키가 되겠는데 조금 비대칭적으로 4-4-2 정도로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죠. 그런 아마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네. 레길론이랑 그다음에 우도지 선수가 좀 공격적으로 좀 나서고 그쵸. 그러니까 중앙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차라리 우도지랑 레길론을 너무 좀 깊게 올리고 손흥민을 좀 가운데 동선을 잡아주는 게 아마 제일 베스트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제 결국 이렇게 했을 때도 결국 이제 케인이 이제 남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케인이 남지 않는다면은 뭐 디 애슬레틱이라는 이제 영국 매체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손흥민을 토트넘이 이제 가운데 쓰는 것도 사용하고 있다. 네. 사실 조금은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인 이야기도 들릴 수 있지만 셀틱에서 보여줬던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전술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후라시 선수가 이제 공격 공간 침투에 늘어 라인 침투에 능하고 네. 오프사이드 이런 거 잘 라인 잘 타는 선수였거든요. 네. 또 그런 의미 그런 과정에서 셀틱에서 이제 스코틀랜드 득점왕도 보여줬다면 손흥민 선수를 그렇게 활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윙포워드를 하나 사야 되는데 사실 그렇죠. 솔로몬 선수로 주전을 가기에는 조금 한 시즌을 맡기기에는 조금 아쉽죠. 애매한 네.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렇다고 레길론이나 우도지를 계속 공격적으로 활용한다고 하는 것도 저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과연 토트넘이 또 돈이 남아 있냐? 물론 케인을 팔게 되면 이제 돈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 자리에 엄청난 선수를 좀 데려올 수 있겠지만 케인 손흥민 선수를 이제 가운데만 두는 거는 확실히 베스트는 아닐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뭐 케인이 좀 정리가 돼야 뭐 남는지 아니면은 매각을 하든지 결정이 돼야 어쨌든 좀 선수단 교통 정리도 좀 확실히 될 것 같고요.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아직 사실 경기를 치르기도 전입니다. 맞아요. 물론 토트넘 감독이 굉장히 좀 지금 독이 든 성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으로의 행보만 봤을 때 굉장히 지원을 많이 받고 있고 전폭적인 구단의 신뢰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일단은 저는 토트넘이 예전에 뭐 제가 이제 알게 된 이제 토트넘의 경기를 좀 보게 된 시점이 이제 베일 선수나 레논이나 모드리치 있었을 때인데 그때도 토트넘의 색깔은 확실히 좀 공격적이었어요. 맞습니다. 또 포체티노 감독 시절에도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를 했었고 그럴 때 저는 토트넘한테 좀 매력도를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냥 물론 제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뭐 콘테 감독이라든지 무리뉴 축구에서는 토트넘이 과연 매력적인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많이 매력도를 못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공격적인 축구 그러니까 성적을 좀 그때도 안 나왔고 뭐 그렇죠. 이번에도 안 나왔긴 네. 했지만 오히려 매력도 측면에서는 전 그때 당시 옛날 팀에 좀 더 매력도를 느꼈었고 토트넘 팬들도 저는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맞습니다. 공격적인 축구를 하고 있을 때 결국 토트넘이 좀 매력을 느끼고 물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성적을 이제 내야 되는 부담감이 이제는 있지만 그렇죠. 저는 그 과정이 오히려 좀 더 낫지 않을까? 사실 최근에 트렌드를 봐도 좀 수비적인
그런 축구를 하는 감독들보다는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감독들이 결국에는 맞죠.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물론 그 과정에서 선수들의 클래스가 높아야 되고 조직적인 완성도가 높아야 된다는 건 어쩔 수 없는 그런 거지만 토트넘이 결국 승부를 본다면 뭐 이제 리그에서는 솔직히 현실적으로 저는 어려울 거라고 당연히 다들 예상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뭐 FA컵이라든지 뭐 리그컵에서 결국 승부를 보려면은 조금 약팀들도 확실하게 잡고 강팀들도 저는 토트넘이 조금 꺾으려면 토트넘이 좀 공격적인 축구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나마 좀 다행이라는 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조금 전술적으로 그렇게 본인만의 색채를 강조하는 스타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 뭐 호주 시절도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사실 호주 시절은 셀틱 시절과 이렇게 비교하면 거의 조금 방향 자체는 유지되고 있지만 전술적인 색채는 많이 힘을 뺀 오히려 밸런스형에 가까운 감독이기 네, 때문에 그렇죠. 좀 토트넘에서는 살짝 그런 면모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음. 사실 맨시티를 상대로 토트넘이 점유율을 유지하고 공격적인 축구를 한다? 네.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스날이나 이런 팀을 상대로는. 음. 그럼 때로는 이제 엉덩이를 좀 빼고 좀 그런 축구도 할 수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기대가 되지 않나. 때로는 좀 약팀을 상대로는 공격적으로 가고 좀 토트넘보다 강한 상대를 만났을 때는 좀 더 어떻게 보면 토트넘에서 이제 무리뉴나 콘테 감독 시절에 보여줬던 모습을 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동시다발적 투트랙 전략이라 해야 될까요? 좀 그런 전략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네. 유연성이 있는 감독이라는 거는 조금 더 빅리그 경험이 없다고 해도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사실 시간이 주어지면 어쨌든 결과를 만들어내는 감독이었어요. 맞아요. 호주 때도 2014 그렇고. 네, 브라질 월드컵 때도 3패를 하고 어쨌든 호주 대표팀 감독을 계속 이어갔거든요. 근데 그 1년 뒤에 아시안컵 우승을 차지하고요. 네. 일본에서 넘어가서 잘했기 때문에 셀틱의 그렇죠. 부름을 받은 거고요. 네, 어쨌든 시간이 충분히 필요한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또 그때까지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 또 손흥민 선수도 굉장히 또 활약을 하는 게 또 저희의 당연히 바람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보고 토트넘 경기 저희도 이제 다음 시즌도 역시 계속해서 팔로우업하면서 전술적인 분석도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하겠습니다.